네, 이 뉴스는 제가 정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라면 가게를 했었어요. 아, 네, 저희 동네에서. 소원하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아내가 코메리칸 외국계 이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재미나게 뭐 한번 동업해보면 어떨까 얘기 나오다가 라면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 미국인 뭐 등등해서 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매운 걸. 그래서 야, 이거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라면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 이 뉴스를 보면서 아, 이거 사업 계속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재 기자. 네. 개인적으로 약간 아쉽네요. 계속했었으면 굉장히 벼락부자가 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제가. 네. 네, 근데 정말 맞습니다. 저도 앞서서 뉴스 영상 보면서 와, 네. 저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배고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효자 품목. 왜냐하면 올해 라면 수출에서 번 돈이요, 사상 처음으로 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네.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자, 오늘 관세청과 식품업계가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라면 수출액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30% 가깝게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지난 한 해, 그러니까 지난 작년 1월부터 12월 동안 벌어들인 수출액을 네. 넘어섰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이 가장 인기가 좋았대요. 전체 25%를 차지를 했고 중국 다음에 미국, 일본, 태국,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라면 수출액도 2016년도 이후 매년 네. 수출 성장폭이 컸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식품회사들이 해외 공장에서 직접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판매하고 생산하는 그런 라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외 법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정말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의 라면을 이렇게 해서 수입해서 먹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이런 결과가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오히려 또 이제 장점이 됐다라고도 볼 수 네.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뭐 K-팝, K-무비 뭐 이런 홈쿡 이런 것들과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히 잘 알고 네. 계십니다. 그 앵커님께서 성견지명으로 라면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수요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초였죠. 시상식에서 기생충 맞아요.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K푸드 열풍이 광풍이 불었었거든요. 네, 짜파구리. 네. 그렇습니다. 드셔보셨나요? 그럼요, 해먹죠. 그렇죠. 네.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요.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집에 비상식품을 많이 쟁여두는 그런 네. 수요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다고 하네요. 자, 라면 수출 이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전망을 우리 성종 기자가 취재 오셨네요. 네, 라면 수출액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네. 여기에다가 해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치도 같이 합산을 해보면요. 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라고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과 미국에 이미 공장을 두고 거기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뭐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같은 주력 상품들 네. 잘 팔리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잘 팔리냐면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 그 양만큼 해외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팔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베트남의 현지 법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출액보다 현지 법인의 매출액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팔도 같은 경우는 그 도시락 컵라면 아시죠? 그렇죠. 네, 사각형. 추억의. 네, 네. 추억의 도시락 네. 컵라면. 그 도시락 컵라면이 러시아 컵라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지역별로 가장 유망한 수출 시장으로 보자면 중국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의 그 라면 수입 증가율,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라면을 수입하느냐 그 네. 증가율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율을 봤을 때, 또 중국의 인구 수들을 종합했을 때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연구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유석영 연구원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글로벌 수요 지속 확대 속에서 K방역, 한류 이미지 등으로 인한 국가 브랜드 재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 국가별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 개발과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라면 관련 주들은 어떤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농심이나 풀무원은 좀 하락세 느낌이었었고요. 오뚜기는 또 그에 반해 또 상승세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재 기자 준비해 주죠. 네. 농심, 풀무원, 오뚜기 그리고 이 뭐 삼양식품 네. 이게 대표적이에요. 네, 근데 네. 주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8월 이후 주가가 정체를 보이면서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은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을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 예기인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장 추세가 전환될 만한 흐름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밀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곡물 가격 상승이에요. 네. 원재료 부담이 있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업종에 대한 종목을 고를 때 힌트는 제품 가격이 상승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상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슈가 있거나 이 안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괜찮다라는 조언이 있었고요. 네.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 라면을 내세워서 지금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 말쯤 완공될 예정이에요. 이게 완공이 되면은 매출이 큰 폭으로 클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풀무원도 미국, 일본, 중국의 해외 법인이 있는데 거기 적자 폭이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미국 법인은 이제 막 흑자 전환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풀무원도 의미 있다라는 전문가의 분석 있었습니다. 네. 자, 점심을 지금 못 먹고 방송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라면이 상당히 당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뭐 지금 배를 또 불려야겠지만 사실 누구나 노년은 또 찾아옵니다. 우리 미래 준비를 좀 잘하고 계십니까? 기업인 이슈에서 존니 대표님께 물어봤습니다.